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정비례면요, y는 ax 형태로 쓸 수 있고요. a는 0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비례면은 y는 x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x 곱해보면은 x, y는 a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반비례 모양입니다. 기억은요, y는 x니까 여기 형태죠. a가 1일 때의 모양이고요. 정비례 봤습니다. 니은 x, y는 1. 그럼 이거는 반비례죠. 그 다음에 디귿 y는 x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없어야지 정비례고 여기 1이 있으면 나중에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웁니다. 정비례는 아닙니다. 리얼 y는 4분의 x. 자, 이거는요 4분의 1 곱하기 x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값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맞고요. 자, 미음 x분의 y는 마이너스 2. 자, 여기 양변에 x를 곱하면 y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x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의 모양이죠. 정비례 맞고요. 그 다음에 비읍 y는 마이너스 x분의 3. 이거는 요 반비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비례할 모양은 기억,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것은 즉 정비례를 뜻하는 거고요. y는 ax 형태의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y는 2x 플러스 1. 자, 요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요것만 있어야 정비례고요. 플러스 1이 붙으면 정비례가 아닙니다. 2번 y는 2분의 1x. 자, 요거 정비례입니다. a 값이 2분의 1에 해당되는 정비례 모양 맞고요. 3번 xy는 3. 이거는 반비례 모양입니다. 네, y는 x분의 5. 이것도 반비례고요. 이것도 식을 y는 이렇게 바꿔보면 일단 바꿔볼까요? 넘기면 3y가 2x 플러스 1이 되고요. y는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례가 아닙니다. 나중에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정비례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비례면 y는 ax 형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넓이가 6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x와 높이 y.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x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삼각형의 넓이죠.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xy가 12고요 y는 x분의 12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례하지 않는 것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이다.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4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정비례 맞고요. 시속 xkm로 3시간 동안 달린 거리.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y는 x 곱하기 3이니까 3x. 이것도 정비례입니다. 높이가 2cm인 블록을 x개 쌓아 올릴 때의 높이. 자, 높이는요. 2cm x개 쌓아 올렸으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2x. 그래서 그것도 정비례고요. x%의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 자, 소금의 양은요. 자,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돼요. 200 곱하기 농도가 x%니까 100분의 x. 약분되면은 2x. 그래서 y는 2x니까 정비례 모양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정비례하면요. y는 ax 이런 식이 됩니다. 1번 x가 6일 때 y가 24다. 저기 x, y 대입해서요. a 값만 구해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요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x가 6이고 y 24니까요. y에 24 대입하고 x에 6 대입하면 6a. 자, 6으로 나누면요. a 값 4 이렇게 나오죠. 4 다시 대입하면 y는 4x. 이게 답이 됩니다. 2번요. x가 9일 때 y는 마이너스 3. 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은 9 대입하면 9a. 그래서 9 다 양변 나눠주면 a 값을 요 9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요. 다시 a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한다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8이다.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자, 여기에요. x가 2배, 3배 변할 때 y도 2배, 3배 변하면요. 이건 정비례죠. 정비례식은 y는 ax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8이니까요.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은 2x, 2a 이렇게 됩니다. 2로 나누면 a 값이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4. 다시 대입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4x가 정비례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10이다. x가 1일 때 y 값을 구하시오. 정비례니까요. y는 ax 이렇게 되고요.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10. 이거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y의 마이너스 10, x의 4. 그러니까 a 값이 4로 나누면 마이너스에 2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관계식 구했고요. 자, 그럴 때 이제 x가 2일 때 y 값 구하라. 여기 x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x 2를 대입을 해주면 2가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5만 남죠. y 값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가 x에 정비를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lmn의 값을 구하시오. 자, xy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자, xy 값이 다 주어진 게 요거네요. 요거 이용해서 우리 정비례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면요 y는 ax고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6이죠.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a.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로 나누면은 2분의 3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3x가 관계식이 되고요. 자, 하나씩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짝이 l입니다.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l은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m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y 값이 3이 나옵니다. y 값이 3이 나오려면 2분의 3 곱하기 여기가 m인데 자, 이렇게 3 나누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m 값이 2가 되면 되겠죠. m은 2. 그 다음에 n을 대입했을 때 1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12는 2분의 3 곱하기 n. 자, 3 나누면 양변 4가 되고요. 양면에 2 곱하면은 8. n 값은 8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개를 다 곱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2 곱하기 8. 자, 2 곱하면은 이렇게 나쁜 데 사라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있고 여기 8하고 9만 곱하면 되겠죠. 72. 마이너스 7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에 7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에 호스를 연결하여 용량이 210리터인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x분 동안 물탱크를 y리터 채웠다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 자, 1분에요. 7리터씩 채웁니다. 자, x분을 했어요. 그럼 양 전체 양이 x와 7을 곱해주면 되겠죠. 전체 양이 여기 y니까 y는 7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7x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가 수행평가 과제를 하는데 혼자 하면 5일이 걸린다고 한다. 전체 과제의 양을 1이라고 하고 현우가 x일 동안 한 과제의 양을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혼자 하면요 5일 걸려요. 자, 5일 걸렸을 때 하루에 하는 양을 구하면요 하루에 하는 양은 전체 양을 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전체 양이 1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5분의 1이고요. x일 동안 하면 여기다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y라고 하셨으니까 y는 5분의 1 x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축이가 용돈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자, 용돈아 그간 잘 지냈니? 나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을 했어. 부모님께서 일주일마다 5,000원씩 용돈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1,200원씩 저금하려고 해. 그러면 5주 후에 6,000원이 되고 50주 후에는 6만원이 되는 거금이 만들어지지. 저축이가 X주 동안 저금한 돈을 Y원이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보면요. 일주일에 1,200원씩 저금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X주 동안에 저금을 하면 얼마 드느냐? 그럼 일주일에 1200원이니까 X주면은 X 곱하기 12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1200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주 후, 그럼 5 대입하면은 여기가 6,000원 되는 거고요. 50주니까 여기다 X에 50 대입하면은 6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체의 길이가 Xcm이고 그 물체의 그림자의 길이가 Ycm일 때 Y는 AX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어느 날 성진이는 길이가 45cm인 자리를 똑바로 세워서 그 그림자의 길이를 쟀더니 30cm인 것을 알았다. 자, 여기 45cm일 때 그림자가 30, 즉 X가 45일 때 Y가 30이라는 겁니다. 요거 이용하면 일단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0은 45A 이렇게 되고요. 자, 45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 그 다음에 5로 나눠볼까요? 5로 나누면은 5, 9, 45, 5, 6, 30 이렇게 되고요. 또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A 값이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이렇게 구했고요. 어떤 건물의 그림자의 길이를 구했더니 40이었을 때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높이를요. 여기서 제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그림자 길이 이게 이제 y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면은 40은 a 값이 3분의 2 구했죠. 3분의 2 곱하기 x 이렇게.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양변 a고 역수인 2분의 3을 곱해주면요. 40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2분의 3 곱하면 사라집니다. 자, 이 약분하면 4, 여기 20 되고요. 20 곱하기 3은 60. 그래서 x는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리가 400km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력으로 갈 때 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570km인 거리를 같은 속력으로 일정하게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자, 일단 여기서 이 속력을 구해볼게요. 속력. 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이 지금 4시간 걸렸다 그랬어요. 4시간이고 거리가 400km. 4로 나누면 100 되겠죠. 그래서 100km고요. 자, 시간입니다. 1시간에 100km 가는 속력이고요. 570km인 거리를 같은 속력으로 일정하게 갈 때 걸리는 시간. 자, 시간은요. 이렇게 바꿔보면 속력분의 거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속력은 방금 100 구해놨고요. 자, 거리가 57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되고, 자, 10분의 57 이렇게 되네요. 이 보기 보니까 다 분으로 바꿔놨죠. 일단 여기 10분의 50이 5니까 5 더하기 10분의 7 이렇게 되고요. 이것만 분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60 곱해주면 42가 되겠죠. 42분 5시간 42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기계 A, B로 1의 양이 1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A로만 작업을 하면 3시간이 걸리고 B로만 작업을 하면 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일률이 나와요. A로만 하면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요. 전체 양 1을 혼자 했을 때 걸린 시간 3으로 나누면 3분의 1만큼 하는 겁니다. 그럼 3시간 곱하기 3 하면 1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혼자 했을 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요. B는 마찬가지로 5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혼자 하면은 1시간에 5분의 1만큼을 할 수 있어요. 두 기계 A와 B로 X시간 동안 작업한 양을 Y라 하자. 그럼 같이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만큼을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X시간은 했다고 치면 곱하기 X 해주면 되고 이때 전체 양을 Y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Y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에 곱하기 X 이렇게 관계식이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은
곱하면은 3, 5, 15고요. 통분해 주는 겁니다.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작업한 양이 8일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 y 값이 8일 때 x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테이블에 보면 8은 15분의 8 x. 자, 88 똑같으니까 이거 x 나와 15랑 약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15면 됩니다. 답은 15시간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의 값이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다음 중에서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의 그래프는 자, x 값이 수 전체면요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점을 찍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점만 찍히는 건 안 됩니다. 자, 1, 2, 3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3분의 2x니까요. 자, 여기서 볼 때 x 볼게요. 여기 점을 보면은 x 값이 3일 때 y 값이 2가 나오죠. x가 3 대입하면은 약분되고 y가 2.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0 대입하면은 원점 0 나오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2번 보면은 마이너스 3일 때 2. 자,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약분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2니까 틀렸죠. 안 되는 거고요. 1,3 x가 1 대입해보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죠. 여기는 3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1일 때 다음 중에서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x값이 가질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 0, 1이니까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은 5가 되겠죠. y값은 5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5. 그러면 그 만나는 점 이렇게 점 찍고요. x가 0이면은 0 대입하면은 y값도 0 나옵니다. 0,0 요 점 찍히고요. x에 1 대입하면은 여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x가 1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5에서 요 점이 찍힙니다. 점이 이렇게 3개만 찍혀야 돼요. 자, 요 모양인 게 자, 보기 중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에서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것을 모두 그르면 정비례 y는 ax죠. 이렇게 있을 때 a 값이 양수면요. 이렇게 지납니다. 0,0하고 x 값이 양수일 때 y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1사분면.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y도 음수니까 여기 3사분면.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자, a가 음수일 때는 원점 지나고요. x가 만약에 양수를 집어넣으면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곱하면은 이게 y가 음수 나옵니다. x가 양수일 때 y가 음수니까 이쪽. 즉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사분면과 4사분면. 그래서 문제에서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니까 이 모양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은 거, 음수인 거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양수죠. 정비례 양수. 이것은 2분의 1입니다. 양수.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 이거 음수고요. 6이니까 양수. 마이너스 2분의 5. 음수니까 5번. 답이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 중에서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y는 만약에 x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y는 2x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2니까 이거보다 더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3x 그러면 이렇게 되고 4x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근데 자, 음수일 때는 지금 양수일 때는 그렇습니다. 음수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x를 그려야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는 건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요. 이 a의 절대값, y는 우리 ax하고 할 때 이 a의 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건 2고요. 5분의 2, 절대값은 4분의 3이죠. 이건 절대값 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하면 1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요 4가 제일 크네요. 절대값이.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 중에서 x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습니다. 자, y는 ax에서요. 요 a의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y는 x, 자, y는 2x.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y는 3x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더 와요. 3분의 1x가 이렇게 되고 4분의 1x 이렇게 돼서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쪽 x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y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고르면 되겠죠. 이 중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일단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분수 있는 것들 중에 이건 2분의 1이고요. 이건 3분의 2니까 얘가 더 작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5개의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이다. 1, 5의 그래프 중에서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요, 이 y축에 가까워집니다. y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볼까요? 여기 그림 보면은 요 정도 되면요, y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3분의 1x, x좌표가 3일 때 y값이 1,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y축이 좀 더 가깝죠. 이건 길기가 1보다 큰 거예요. 예를 들어 y는 한 이 정도, 2x 정도라고 보면 x값이 1일 때 y값이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y값이 y가 아니라 y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a의 절대값은 큰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x, 그러면 이리로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x.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지니까 3번이 가장 지금 y축이 가깝죠? 이것이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두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2분의 x의 그래프이다. 자, 이거 그림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보니까 1, 2, 3, 4, 5 이 번호 없는 것이 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y는 2분의 1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가 이겁니다. 자, 이럴 때 y는 2분의 3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 일단 자, 여기 a 값에 해당되는 게 양수죠. 자, 양수입니다. 양수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 3, 4, 5번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쵸? 요 값이 2분의 1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면은 자, y축에 더 가까워져야 돼요. 요것보다는 y축에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보니까 3번과 4번이 둘 다 y축에 가깝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요 마이너스 2x의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얘하고 요 3번하고 볼게요. 3번하고 보면 3번이 더 y축에 더 가까워요. 그렇다는 거는 이 3번의 이 a의 절대값이요, 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인 2보다 더 큰 겁니다. 요 3번은 절대값이 2보다 더 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3은 절대값은 2보다 작죠. 작기 때문에 요 3번 그래프는 또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이거는 y축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사이에 있는 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례 관계 y는 4x의 그래프가 점 a, 11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요 점을 지난다. 이게 x좌표고 y좌표입니다. 이걸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돼요. y에 11을 대입을 하고요. x에 a를 대입하면은 이렇게입니다. 4로 나누면 a 값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 점이 하나 있는데 점이 x좌표가 2고 y좌표가 a입니다. 자, x에 2 대입했을 때 y가 a 나온다는 거예요. 자, a는 요 2 대입해보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3-a,5가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1x 그래프 위 점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x좌표고 여기 y좌표가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자, y에 5 대입을 하고요. 5분의 1의 x인데 x에 3-a가 대입이 됩니다. 자, 여기 풀어보면요. 양변에 5를 곱하면 사라지고 여기는 25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좌변으로 넘기고요. 25를 우변으로 넘기면 3-25는 마이너스 22. a값 마이너스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점 2,-6을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y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고요. x에 1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 2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에서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자, 그래프 위, 그래프 선상이 있으려면요. 이거 좌표를 대입했을 때, x좌표, y좌표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를 x에 대입하면 곱하면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이거 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곱하면 2가 나오죠. 이것도 2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3번에 0 대입하면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0입니다. 이것도 0 나와야 되는데 1이니까 틀렸고요. 자, x에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에 2 대입하면은 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4가 되는데 4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y는 ax고요. 이 점이 하나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 x좌표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가 2분의 1인 겁니다. 대입을 해주면 y에 2분의 1을 대입하고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요.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두 정비례 관계 y는 ax, y는 bx의 그래프이다.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y는 ax가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 점이 주어졌습니다. 즉 x좌표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죠. 자, 대입해서 a 값 구하겠습니다. 자, y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요. x에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a 값 마이너스 2 구해지고요. 자, b 값도 마찬가지 요 점이 x좌표가 3, y좌표가 2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y에 2 대입하고 x에 3 대입하면은 3b는 2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 b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 b 값 다 구했고요. 더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와 3분의 2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2는요. 이건 3분의 마이너스 6이죠. 3분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답이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두 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b를 지날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정비례 관계식이 있고요. 1, 마이너스 4. 자, 이걸 이용하면 a 값을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 이제 b 값 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x에 1,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4는 1 곱하기 a니까 a 되겠죠. a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럼 요식 다시 써보면 y는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거 대입할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b. b는 자,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4 되죠. b 값은 4가 돼요. a, b 곱하라고 했으니까 a, b이고 마이너스 4와 4 곱하면 마이너스 16.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원점 0,0을 지난다. 0 대입하면요. a가 뭐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a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y 값도 0이 됩니다. 0,0 지나는 거 맞고요.
2번 a가 양수이면, 0보다 크면, 즉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a가 양수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고, 이런 그래프는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면은 이런 모양, 오른쪽 위를 향하죠. 맞습니다. 맞고요. 네, 3번 a가 음수이면, 아까 음수이면 이거죠. 2사분면과 제4사분면 지난다. 여기 2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분면이니까 맞습니다. a가 양수이면, 자, 양수이면 이거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자, 양수일 때 x가 이렇게 커지면요. 자, 여기 y에 해당하는 점도 보면 이렇게 좀 커지죠. 그쵸? x값을 이렇게 큰 값을 대입하면 y값도 커집니다. 근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이 틀렸고요. 여기 답이 될 거고요. 5번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자, 아까 a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그래프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차례로 써 넣으시오.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수 전체라고 했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의 그래프는 점이 아닌 뭐다 그랬습니다. x가 수 전체면요,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x값이 점으로 나타나요. x값의 범위가 일부만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x가 요 값일 때, 뭐 1일 때 1 대입해보면 y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뭐 4 정도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점으로 찍혀요. 이렇게. 근데 수 전체다 그러면 이 사이도 다 점을 찍히기 때문에 모든 점을 다 찍으면 이렇게 직선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직선. 점이 아닌 직선으로 나타나고, 자, 오른쪽 어디로 향한다?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 그래프니까 오른쪽, 이거 아래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른쪽 위 방향, 이거는 오른쪽 아래 방향.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직선과 아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같은 반 친구 4명이 오늘 배운 수 전체를 x값의 범위로 하는 정비례 관계 y는 ax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이다. 지민, y는 ax 그래프는 직선이야. 뭐 기범 민수에 있는데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친구 이름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자, 정비례 관계고요. 지민은 y는 ax의 그래프는 직선이야 그랬어요. 여기가 보면 수 전체를 x값의 범위라는 그랬죠. 수 전체면은 보면 직선의 모양이 나타나고요. 맞습니다. 자, 기범은요. a가 양수이면 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난다. 자, 우리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렇죠? a가 음수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기범도 맞고요. 민수, 원점을 무조건 지나. 그쵸?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예지, a가 0보다 작으면, 자, 요런 그래프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x값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자, 점들을 이렇게 보세요. x값이 커지면 점이 이렇게 향하죠. y값을 보면은 이렇게 요거 해당되는 y값이 이렇게입니다. x가 커지면 y값은 이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y값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말 하는 사람은 예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타내는 식은,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비례죠. y는 ax고요. 자, a 값 구해볼게요. 여기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졌죠. 3,4 대입을 해보면 y는 4, x는 3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나누면은 a 값이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4x, 3분의 4x 여기 있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과 마이너스 6,1을 지나는 직선에 나타나는 식은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정비례입니다. y는 ax고요. 식이.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6,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2는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P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점이다. 이 직선의 점 P의 좌표를 2,K라고 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P점이 2,K 이거 미지수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또 다른 점, 이 점이 정확히 주어졌어요.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는 마이너스 2. 자, 이걸 이용해서 먼저 이 직선의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정비례고요. y는 ax 이렇게 돼요. x에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a 값이 2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요 정비례식의 y는 2x가 되겠죠. y는 2x인데 이제 여기에 요 점 좌표 p점이 2,k 자, 2,k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그럼 k는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k 값이 4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선의 점 A의 좌표를 구하라. 자, 이 A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직선 위에 우리 정확히 알고 있는 점이 여기 있네요. X좌표가 2, Y좌표가 4. 자, 이걸 이용해서 먼저 이 직선의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비례고요. Y는 AX입니다. X가 2일 때 Y는 4니까 대입을 해주면 4는 2A 약분되면 A는 2 A 값 2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이 대입을 하면 Y는 2X가 요 직선의 식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A의 Y좌표는 주어졌어요. X좌표는 안 주어졌죠. 요거 뭐 K라고 이렇게 두면은 대입을 해보면 Y에 여기 3분의 16 대입을 하고요. X좌표는 K를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2로 나누면 K 값이 이 약분되면 8 되겠죠. 3분의 8 이렇게 돼요. 여기가 3분의 8 그래서 좌표가 3분의 8, 3분의 16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 O, 점 P 4,0이고요. 정비례 관계 y는 2x 위 그래프 위 점 Q 1,K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라. 자, 직선식이 있고요. x좌표가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 대입하면 y좌표 나오겠죠? 2 곱하기 1은 2니까 이 y좌표가 k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요. 자, 밑변 길이가 4, 높이가 2. 자,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약분되고 넓이는 4,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위 한 점 a, a,8과 점 b 0,10, 그 다음에 원점 O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라. A 좌표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주어졌으니까. 이 관계식 y는 마이너스 2x 위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대입을 하겠습니다. x에 a, y에 8. 8은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8이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8이 됩니다. 이 점이 a점이 되고요. b점은 0,10이에요. 0,10 여기 8이니까 조금 더 올려서 제가 여기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10 이렇게 쓰고 b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원점은 0,0 여기. 자, 삼각형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자, 요 y축상에 있는 요 변을 밑변으로 보면 되겠네요. 높이가 여기죠. 자, 요거는 여기가 같으니까 높이는 4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는 0부터 여기 10까지니까 10. 높이는 4.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요. 이거 약분되면 2니까 곱해주면 20.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에서 처음 A는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 위 점이고, 이 A점은요, Y는 AX, 요 위 점인데, 점 좌표가 주어졌네요. 4,1. X에 4, Y에 1 대입해보면, 4로 나누면 A 값이요, 4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점 B는 정비례 관계 Y는 4X의 그래프 위 점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고 삼각형 OAB의 넓이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자, A 값은 4분의 1 구했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B점에 지금 X좌표는 1로 주어졌어요. Y좌표만 구해보면 이렇게 1 대입해보면 Y 값이 4가 나오네요. 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 변이 우리 x축이나 y축과 이렇게 평행한 변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 넓이를 구하냐면요. 이 꼭지점들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요. 외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3개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볼게요. 전체 큰 사각형 넓이는요. 자,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도 4니까 4, 4, 16이죠. 16 빼기. 자, 요쪽 삼각형 넓이 볼게요. 4, 높이는 지금 여기 1입니다.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가 되고요. 또 빼기. 요쪽 삼각형 넓이 볼게요. 자, 요쪽 길이는요, 여기 1부터 4까지니까 3이 되고요. 이쪽 길이는 여기 1부터 4까지니까 4에서 1 빼주면 3이 됩니다.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2분의 9.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요. 이쪽 길이는 4. 이쪽 길이는 여기 1 있죠.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 이렇게입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먼저 이거 2에 2 먼저 빼줄까요? 4 빼주면 되니까 12. 마이너스 2분의 9고요. 12는 2분의 24죠. 24에서 9를 빼주면 되니까 15가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5. 답은 아까 4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반비례하면요, y는 x분의 a 모양이거나 또는 양변에 여기 x를 곱해주면은 xy는 a. 자, 이런 모양이 되면 됩니다. 그 a는 0은 아니에요. 자, 기억 y는 4x. 이건 정비례입니다. xy는 2. 이거 맞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 이건 아니고요. y는 x분의 1 더하기, 요 더하기 2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뒤에 더 붙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미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건 됩니다.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모양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는 뭐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닙니다. 답은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반비례를 찾는 겁니다. 반비례. y는 x분의 a거나요. 또는 xy는 a로 모양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보면 y는 마이너스 x. 이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틀렸고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3. 이 a 값이 마이너스 3일 때의 모양이죠. 반비례 맞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 y는 이렇게 바꿔보면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이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xy는 4. 이 모양이죠. 이건 반비례. y는 6분의 x. 이거는 6분의 1 곱하기 x라서요. 우리 정비례에서 a가 6분의 1일 때의 모양입니다. 이건 정비례입니다. 그럼 반비례인 것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반비례는요, y는 x분의 a 표현되든가 또는 x 곱하면 여기 xy는 a 이렇게 표현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한 개에 300원인 과자 x개의 값은 y1이다. 자, 가격은요 300원 곱하기 x개 해주면 되겠죠. y는 300x. 자, 이거는 정비례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2번 무게가 50kg인 돼지고기를
X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을 때 한 명이 받는 돼지고기의 무게는 Y이다. 자, 한 명이 받는 거는요, 이 전체를요, X명이니까 X로 나누면 되죠. X분의 50. 요게 Y입니다. Y는 X분의 50이니까 요 모양 되니까 2번은 맞겠네요. 자, 이거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시속 6k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Y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Y는 6 곱하기 X, 6X. 이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니까 틀렸고요. 4번은 가로의 길이가 5cm,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y다. 넓이는 가로, 세로 곱하면 되겠죠. y는 5x. 이것도 정비례 틀렸고요. 1분에 x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로 부피가 20리터인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y분이다. 그랬습니다. 전체가 20리터고요. 자, 1분에 x리터니까 자, x리터로 나누면은 몇 분 걸리는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좀 헷갈리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1분의 x리터입니다. x리터면 y분일 때 20리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곱하면은 xy는 20 이렇게 되겠죠. y는 뭐 x분의 20 해서 이거는 반비례 모양이 되겠네요. 5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자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가 x에 반비례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반비례면 y는 x분의 a가 되고요. a값만 알아내면 됩니다. 1번 x가 2일 때 y는 4. 자, 대입을 해보면요. 4는 x가 2니까 2분의 a. 2 곱해보면 a는 8 이렇게 보입니다. 8 대입하고 다시 쓰면 y는 x분의 8 이게 답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또 대입을 해보면 y의 마이너스 3 x에 1 대입해보면 1분의 a는 그냥 a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대입을 하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고 x가 5일 때 y는 2이다.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여기 x가 5일 때 y가 2라고 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y는 2 x에 5 대입하면은 5분의 a 곱하면은 a는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10 집어넣으면 y는 x분의 10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가 x에 반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9이다. x가 3일 때 y 값을 구하라. 자, 반비례하면요 y는 x분의 a 또는 xy는 a 요거 이용해도 됩니다. 자, 먼저 얘를 이용해보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9다 그랬습니다. 9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곱하면은 a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반비례 한다 그러면 두 개 그냥 곱한 값이 a입니다. 두 개 곱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x가 3일 때 y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x에 3 대입했을 때 y를 구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y는 x가 3, 자 a 값이 마이너스 18이었죠.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져요. 또는 아까 여기서요. 이 곱한 게 a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8인데 여기도 곱해서 마이너스 18 돼야 돼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y가 x에 반비례할 때 x, y 사이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LML의 값을 구하시오. 자, x, y 값이 있고요. 자, 숫자로 다 주어지는 게 얘죠. 얘 이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비례면은 곱이 일정한 거예요. x, y 곱이 이렇게 a로 일정한데 여기 x 마이너스하고 y 마이너스 10이니까 곱해보면은 40으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x, y 곱이
40으로 일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 구해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40 돼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일단 있고요. 곱해서 이게 40이 돼야 돼요. 플러스 40.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있어야 되고요. 20에 2를 곱해야지 40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고요. 자, m은 여기 플러스니까 얘도 같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8로 나눠보면 5, 8, 40. 얘도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고 4면은 이게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5, 10이고요. 다 더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 10 더하면 13.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54개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 직사각형이 가로,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각각 x,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정사각형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뚜루루루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는 정사각형입니다. 붙여서 큰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타일의 개수가 54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각각 x, y. 이쪽에 개수가 x개가 있고요. 이쪽에 타일이 y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타일의 개수는 x와 y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타일의 개수인데 이 타일의 개수 전체 개수가 54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는 x 곱하기 y는 54 또는 y는 나누면 x로 나누면 x분의 54. 자, 여기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넓이가 24제곱cm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cm, 높이가 ycm일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밑변의 길이가 xcm, 높이가 ycm고요. 넓이가 24제곱cm. 그럼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 요 값이 24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2 곱하면 여기가 48이 되고요. 자, x로 나누면 y는 x분의 48. 여기에 답이 되고요. 이거 반비례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두 톱니바퀴 A, B가 있다. 톱니가 26개인 톱니바퀴 A가 3번 회전할 때 톱니가 X개인 톱니바퀴 B는 Y번 회전한다고 한다.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톱니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자, 여기서 이렇게 맞물린다고 보겠습니다. A, B 톱니바퀴라고 하고요. 톱니가 26개인 톱니바퀴. A는요, 톱니가 26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삐죽삐죽 이렇게 삐죽삐죽 톱니가 있는데 요 개수가 26개입니다. 그리고 B를 보면요. B는 톱니가 X개인 톱니바퀴 B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톱니가 X개가 있겠죠. 이렇게. X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3바퀴 돌 때 얘는 Y번 회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맞물리는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얘가 3바퀴를 돌면요. 여기 몇 번 맞물리냐면 한 바퀴 돌 때마다 26번 맞물리기 때문에 3바퀴 돌면은 26 곱하기 3만큼 맞물립니다. 이 맞물리는 횟수가 이 톱니바퀴 B가 맞물리는 횟수가 같아야 돼요. 톱니바퀴 B는 한 번 돌 때마다 요 X번 맞물리겠죠. 근데 Y번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X 곱하기 Y가 돼요. 그래서 XY 곱이 자, 이거 하면은 78 이렇게 돼요. 관계식이고요. Y는 이렇게 표현하면 X분의 7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출력의 양이 1인 작업을 성능이 같은 프린터 4대로 하면 8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4대로 하면 8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그럼 한 대로 하면 몇 시간 걸리냐면 자, 이거 시간의 4배만큼 더 걸리겠죠. 48, 32시간이 걸립니다. 한 대로 할 때는 3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자, 이 한 대가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자, 이 전체 일의 양 1을 시간인 32시간으로 나누면은
1시간당 32분의 1만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 한 대로. 근데 이 프린터 X대로 전체 출력의 양이 1인 작업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할 때 X와 Y 사이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X대로예요. 그럼 한 대당 32분의 1이니까 X 되면은 여기에 X를 곱한 자, 시간당 32분의 1 곱하기 X만큼 일을 할 수 있고요. Y 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 곱하기 Y를 해주면 이게 1의 양인데 이게 전체 1의 양인 1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XY가 이거 넘어가면 3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로 나누면 Y는 Y는 X분의 3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x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압력이 y기압이면 y는 x분의 a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자, 부피가 8인 어떤 기체의 압력이 4기압이면 압력을 2배로 할 때 이 기체의 부피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체의 부피 x고요. 압력이 y인데 이 부피와 압력이 y는 x분의 a니까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일 때 부피가 8인 어떤 기체의 압력이 4기압이면 자, 압력을 2배로 했어요. 자, 압력이 2배가 되면은 이 부피는 자, 거꾸로 2분의 1배가 되죠. 반비례에서는. 그래서 8이 2분의 1배 해주면 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식으로 한번 써보면 요 반비례식에 대입을 합니다. 일단 자, 부피가 x예요. x가 8일 때 압력이 4. 대입을 해보면 4는 8분의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값 구해보면 곱해보면 4, 8, 32가 되고요. 그럼 관계식을 다시 써보면 y는 x분의 3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압력을 2배로 한다고 했죠. 압력이 4기압인데 2배가 되면 8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압력이 8, 즉 y 값이 압력입니다. y가 8로 될 때 x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곱하면은 8x는 32가 되고요. 8로 나누면 x값은 4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5cm이고 부피가 1050세제곱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상자의 세로 길이를 x, 높이를 y라고 하자. 상자의 세로의 길이가 10cm일 때 높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부피는요.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15에 x 곱하기 y. 이게 부피인데 부피가 1050으로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럼 15로 나눠보면 xy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1050을 15로 나누면요. 자, 7이 됩니다. 7. 그리고 0이 하나부터 70 이렇게 돼요. 그래서 xy는 70 이렇게 되고요. 이때 세로의 길이가 10cm일 때, 즉 x값이 여기가 10일 때 y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 대입하고 양변 10으로 나누면은 y는 7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7c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한 길이의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 y는 열차의 속력 x에 반비례한다. 열차의 속력이 시속 120km일 때 걸리는 시간은 6분이라고 한다. 열차가 시속 90km로 달린다면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여기서 보면요. 시간과 속력이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y는 x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열차의 속력이 120일 때, 자, 속력이 x죠. 여기 x 값이 120일 때, 시간은 6분이라고 했습니다. y가 6분. 자, 근데, 단위가, 여기 뭐, 시간이 단위가 딱 써있진 않네요. 그럼 여기서 시간의 단위는 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요, 여기서, 여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6 곱하기 120이니까 720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열차가 시속 90km로 달린다면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분이 걸리냐? 즉 이제 x가 90으로 바뀔 때 y 값 구하면 됩니다. x는 90이 되고요. a 값은 720. 이렇게. 0 하나씩 지우고요. 9로 나누면 8. 그래서 시간은 아까 분을 기본으로 봤죠, 우리가. 8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